네,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오늘은 유아 아토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의원에도 아이들이 꾸준히 이렇게 내원을 하고 있는데요.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먼저 소아과에 가잖아요. 그럼 소아과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근데 치료를 받다가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한방을 찾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부모들 또 보호자분들은 어린애들을 굉장히 차갑게 키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키우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꾸 시원하게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집안의 온도는 한 몇 도 정도 됩니까? 라고 하면 한 21도 정도 이렇게 해놓고 지낸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우리가 아이를 학대하는 겁니다. 아이를. 옷을 벗겨놓고 키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꾸 춥잖아요. 그런데 왜 의사 선생님들은 왜 그 차갑게 키우라고 할까요? 당연하죠.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 정상은 진정되거든요. 아토피가 진정된다고요.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 그래서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제제, 항히스타민 제제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염증이 바로 진정되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키워야죠. 하지만 시원하게 키우는 순간 내 몸속 온도는 어떻게 되죠? 덩달아 내려간다고요. 신부온도가 덩달아 내려가면 시상하부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체온을 유지하려고 모공을 또 닫아버리는데 그 이후에 애는 또 이유식을 하게 되잖아요. 우유 먹잖아요. 그럼 몸에서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은 또 어디로 갑니까? 구멍이 많은 상체,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아토피는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특히 유아들은요, 아주 핏덩어리잖아요. 적잖아요. 체중이 적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체중이 60kg 나가는 아빠와 체중이 5kg 나가는 애가 같은 방에서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빨리 체온이 떨어질까요? 어린아이가 체온이요, 훨씬 빨리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아빠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애만 피부에 염증이 더 심해진다고요. 이해가 됐습니까? 항시 똑같은 공간에서도 그 개개인의 체중에 따라서, 체중이라는 것은 또 지방의 차이가 있잖아요.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체온이 좀 덜 떨어지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는 지방이 적기 때문에 빨리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어린아이일수록 옷을 더 많이 입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요, 더 방 안의 온도를 높이라고 그럽니다. 28도, 심지어는 29도까지 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한여름에 31도 돼도 우리가 일사병에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어컨을요, 28도 정도 틀어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저는요, 에어컨을 26도, 25도 이렇게 절대로 틀지 말라고 합니다. 왜? 체온이 더 빠져나가잖아요. 물리 법칙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리 법칙을. 항시 물리 법칙 중에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 몸속 온도는 몇 도? 37도잖아요. 근데 내 집안의 온도, 방 안의 온도가 21도면, 아니, 내 몸속에서 내 바깥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신분도가 계속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모공은 닫히고 피부는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더 따뜻하게, 옷을 막 2겹, 3겹 막 입혀야 되는 거예요. 땀이 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땀이 나야 열이 방출이 되죠.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거요. 왜 어린 애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태열이 있잖아요. 태열이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태열은 왜 얼굴에만 있습니까? 왜 배라든지 장단지라든지 그런 데 있으면 안 돼요. 왜 얼굴에만 태열이 있고 얼굴 쪽으로 왜 열이 확 뜨고 또 지루성 피부염이라든지 딱지라든지 이런 게 잘 생길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이 태열은 어머니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처녀 시절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생리통이 있다고 막 생리통 약을 먹었는지, 몸에 열이 많다고 막 아이스크림, 팥빙수, 냉면, 냉콩국수 이런 걸 많이 먹었는지, 또 임신 이후에도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에 따라서도요, 태아의 몸속 온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태열이 있었다라는 것은요, 바로 어머니의 몸속 온도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했거나 임신 이후에 신분도가 낮은 생활 환경에 접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린애들도 신분도가 낮아져 버려요. 그러면 어린애 입장에서는, 태아 입장에서는 신분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또 다치겠죠, 손발 끝에서. 그러면 열 에너지는 또 어디로 갈까요? 얼굴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얼굴 쪽이 붉어지고 지루성 두피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왜 장단지나 뭐 발등이나 안 생기는지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요, 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죠.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 면역학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이해를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아 아토피 치료 또한요,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끌어올려 줘야 돼요. 이 몸속 온도라는 것은 생명의 온도입니다. 생명의 온도. 세포는요, 37도일 때 가장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유지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생명 현상을 발휘해요. 바로 그때 건강이 유지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올리고요,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염증이 치료되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야 가려움증이 치료됩니다. 특히 유아들은요, 기저귀 찬데 뭐 팔꿈치, 내측, 오금, 발목, 또 얼굴, 두피, 목 주변에 잘 생기잖아요. 바로 그것은 열 에너지가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잘 쏠리잖아요. 그래서 구멍이 많은 얼굴, 관절, 마찰이 많은 기저귀 쪽 이런 데서 잘 생기는 겁니다. 그쪽으로 뭐 세균과 바이러스가 잘 침입해서 염증을 유발하는 거 아니라고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린애들 유아치료요, 빨리 하셔야 되고요. 부모님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부모님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유아 아토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빨리 근심 걱정 없도록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꼭 우리 유튜브 많이 좀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건강한 하루, 또 가려움증 없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